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나자 며칠 만에 여론조사에서 32.4%의 지지율 1위를 점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기라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놀라운 현상이라 이런 말이죠. 호남의 대표인 이낙연을 크게 앞서고 말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입을 권유받고 있는 정세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를 두고 1년 후에 대선과 관련하여 확실하게 기선을 잡았다. 지금 문 대통령과 그들의 지지자들인 대깨문을 비롯하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수갑찰 것이라 이렇게 내다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만의 교도소를 따로 지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죄목을 가지고 수감된 그것과 비교한다면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마 이들의 원한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정권을 다시 가져오길 학수고대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무슨 말이든 못하겠습니까만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속단은 금물일 것 같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투개표가 보장되어야 하는 큰 난제도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퇴한 윤 총장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였으며 목숨이라도 그걸 용기가 있는지 그리고 국가적 과제를 헤쳐나갈 역량을 갖추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필살기를 펼칠 것이라고 봅니다. 절대로 안 돼야 된다는 사람들과 또 반드시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이 피냄새 나는 전투가 전개되겠죠. 여기에 절대적으로 완전 판세를 조작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의 태도도 가장 큰 관건일 것입니다. 메이저 언론이 정직하게 보도하지 않는다면 유튜버를 비롯한 개인 방송이 또 판을 치게 되겠습니다. 그럴수록 또 문제도 커지게 되겠죠. 저는 인문학자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그 중에서 경제서인 화식전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동양 최초 화식경제 박사라는 과분한 네임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기와 자치 통감에 나오는 한무제의 고사를 보면서 지금의 현상을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와이셔츠 단추 잘못 깬 적 있죠? 만약 바지 단추라면 어떻겠습니까? 하여튼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추까지 꿰려고 단추구멍을 찾을 때 비로소 알아차리게 되겠죠. 또 다른 사람이 알려줬을 때 알아차리고 다시 꿰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 첫 단추를 잘 꿰면 다음 단추는 저절로 꿰어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 시작이 중요한 거라는 의미입니다. 독재자들의 말로를 분석해보면 망조는 이미 시작부터 예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역사이고 인문학이며 이러지 말아야 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담은 기록이 제왕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최근 들어 대통령들이 읽었다는 책을 보면 수능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이나 대학교 1학년들이 읽을 법한 책을 읽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진짜 읽었는지 아니면 읽는 신용만 하고 사진 찍고 말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목과 저자만 보더라도 제왕학이 아니라 저자 글의 시시껄렁한 내용임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려는 자는 제왕학을 학습해야 됩니다. 지도자의 지식이 부족해서 사유체계가 편협되면 반드시 그 나라는 망국으로 기울게 됩니다. 한문제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북방의 흉노를 토벌하기 위해서 재정을 파탄내고 젊은이들을 전장의 고혼으로 만들었습니다. 흉노는 원래 한민족이 있는데 북방의 혹독한 기후에 적응하여 살다 보니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려 다녀야 했고 그러다 보니 침략을 일삼게 되었다고 사마천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벌할 것이 아니라 양자강 이남의 허허벌판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하면 될 터인데 굳이 전쟁을 일으켜서 토벌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전쟁의 승리도 반반입니다.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긴다고 해도 먹고 살 것을 충분하게 주면서 다시는 침범하지 마 이렇게 달래야 하니까 결국 손해보는 전쟁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은 재정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재정 부족을 어떻게 타개하느냐는 겁니다. 개인들은 전장에 나가서 죽거나 다치거나 부상당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오로지 개인 가정의 몫이고 국가에서는 재정 부족을 어떻게 타개하느냐. 그게 이제 궁리하다가
하나 참 자기 나름대로 신의 한 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화폐를 쪼개는 것이죠. 동의 무게가 12수인 반량전이 그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였는데 이것을 3수로 만들고 그 차액은 백성들이 부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화폐개혁하였다가 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죠. 우리와 가장 가깝고 정치 사상적으로 본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바로 휴전선 넘에 북한도 화폐개혁하였다가 실패했죠. 책임자를 총살하는 것으로 무마리 했지만 그 결과는 아직도 결정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백성들은요, 이웃집 사람 죽는 것보다 제 마구간에 들어있는 황소 한 마리 뺏기는 것을 더 가슴 아파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애절량을 보면은 마구간에서 황소를 몰고 가는 이정의 학정을 참지 못하고 칼을 들고 자기의 약물을 싹둑 잘라버린 남정네와 동강난 약물을 들고 관청 앞으로 달려가 울부짖는 아낙네의 슬픈 사연을 노래한 시가 바로 애절량입니다. 약물은 그 남자의 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무제는 백성들의 불만을 다소 완화시킬 목적으로 오수전을 만들어 보고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수가 참 기가 막힙니다. 백성들의 불만을 다스리지 못하자 권력으로 강압하는 겁니다. 불만하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관리를 등용하게 됩니다. 탄압용 관리, 억압용 관리를 따로 등용하게 되는 겁니다. 패착은 거두어들이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패착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악랄한 법을 시행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근 근자에 이런 일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법을 집행하는 관리의 우두머리는 장탕이라는 사람이었죠. 아마 지금 우리나라 법무장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추미애 등등 법전을 들고 허풍을 떨던 사람들 여러분 생각나시죠? 경제를 전담하는 관리의 우두머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부총리 정도 보면 될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경제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하자 수차 만류하여 제자리에 앉혀놓았다고 하죠. 하여튼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아마 시국 대책회의 같은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주관하는 안희가 묵묵부답입니다. 입술을 삐죽이 내밀고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장탕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황제를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놓아야 할 장관이 자기 안위를 위해서 몸을 살린다고 보았을까요? 반순복비라는 죄목을 씌웁니다. 즉 입술을 삐죽이 내밀고 아무 말 하지 않은 것은 속으로 황제를 비난하고 있다는 죄명이죠. 속으로 황제의 정책을 비판하고 따르지 않으려는 역심을 품었다는 그러한 그 죄명을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장탕은 안희를 반순복비죄로 사형시켜버립니다. 여러분, TV 화면 가끔 보다 보면은 저도 생각해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도 국회에 불려나가 입술을 삐죽이 내민 적이 많았죠. 그래서 저들이 윤석열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을 부렸던 것일까요? 하여튼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아청꾼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 때 정말 청렴결백이 했던 그러한 공무원들도 이런 상황이 되면 도둑놈으로 돌변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경기도 광명인가 시흥인가 어디 한 지역 땅을 LH공사 직원들이 다 사버렸다면서요. 그리고 국토부 직원들도 다 사버렸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을 걸고 날려버리겠다. 또 가만히 있던 그 고분고분한 정세균 총리까지도 또 들고 일어나네요. 다 없애버리겠다고요. 다 바로잡겠다고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10년 전에도 공무원이었고 20년 전에 공무원 사람도 있거든요. 공무원 한 사람도요. 그때 이 사람들 부정부패 안 저질렀습니다. 근데 지금요. 나라가 꼬라지게 되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또 그 신문에 보니까 완전 불을 질르대요. LH 직원은 투자하란 말란 법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자, 아첨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과장된 칭찬을 하거나 호의를 표시하는 것이고요. 아부는요 남의 비위를 잘 맞추려고 알랑거린다는 그런 뜻이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부꾼이 지옥문에 이르면 악마가 문을 걸어 잠근다는 거예요. 아부꾼은 악마의 마음도 변개시킬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서양 속담에도 교원영색, 구밀복금, 이거는 서양 속담이 아니고 우리 동양 고전에도 보면 교원영색, 구밀복금 이러한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도 다 아부나 아첨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결국 아부나 아청꾼들이 할기를 치면 나라는 독재자의 수중으로 떨어집니다. 독재자는 독재를 하면서 그 쾌락을 맛보고 밑에 있는 그 현장에서는 아부나 아청꾼들의 모든 것을 틀어지고 좌지우지 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무언의 그 악의 거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왜 그럴까요? 독재의 약점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첫째, 비판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위기 인식 능력이 완전히 상실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르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죠. 이건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고대의 전제왕권 시대에도 이러하였을진데 지금에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독재의 폭정하에서는 백성을 가혹하게 다스리는 관리를 우대합니다. 표창도 주고 승진도 시켜주는 것이죠. 그럴수록 백성의 불만은 골마 터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고 나라가 안정되었다고 착각하는 이러한 또 어처구니 없는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언론 스크랩 쭉 보니까 여러분들과 저와 생각이 완전히 다른 그 대통령 연설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나라가 산다고 이렇게 뭐 머리 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정말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건 비유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여자에게 결혼은 갑과하고 애는 의뢰시를 받아야 된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너무 심합니까 제 표현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SS하고 댓글 다는 인간들은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여튼 안정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수순이 있어요. 불멸을 꿈꾼다는 겁니다. 한무제는 백량대를 축조하고 승로반을 만들고 신선을 찾아 동쪽으로 순시를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를 천자로 점지해준 하늘의 제사 드리고자 태산의 봉선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저작거리에 은밀한 그 여론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기들이 세 번만 대통령 연임하면요 남북 통일하고 실크로드 개척한다는 야심찬 꿈을 퍼나르게 하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소위 진보 좌파들의 통일 아젠다 선점 전략입니다. 아마 다음 대선 때는 이 아젠다로 세상을 달굴 것입니다. 이미 김대중 대통령께서 광개토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재미로 봤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다시 들고 나올 거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감록에 의해서 퍼나르게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통일의 의지가 전무한 꼴통들이라고 공격하면 됩니다. 황제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현상은 매우 강한 것 같지만 정말로 허약합니다. 여러분이 말하기 좋아서 일사불란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일사불란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결정의 도덕적, 윤리적, 현실적 당위성이 충분히 검증되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일사불란인 것입니다. 군대의 복종이나 종교의 순종이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전제 조건의 당위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자룡이 헙칼 휘두른다고 하죠. 복종이나 순종 어쩌고 하지만 복종이나 순종을 강요하는 바로 그 인간들로 인해서 반감이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위기는 극복이 된다고 하죠.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저작자가 지금 정권과 추종자를 비난하기 위해서 고전을 들먹이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당, 저는 국민의 근래당이라고 부르는데요. 보수 우파를 자임하지도 않잖아요, 이 사람들요. 중도 진영 아우르게 한다면서 이상한 짓 하고 있죠. 지지자의 여론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정치 집단이 바로 그들입니다. 4월 부산 서울시장 선거에 올인하며 이기겠다고 계엄을 타고 있죠. 이기면 그들에게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이기면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다음 대선에 기약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란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시잖아요. 아니죠. 이기세요. 이기고 싶으면 이기시라고. 그러나 지지자들에게 쾌감을 주는 승리를 하기를 제발 바랍니다. 저는 그 정치 오르가슴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옆구리가 가려운 지지자들에게 덩어리를 갈고리로 벅벅 긁어보세요. 상처만 나겠죠. 그대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사과입니다. 제가 지인 정치인들을 만나면 늘 한 얘기는 시종일관 사과입니다. 김종인 할아버지가 광주 가서 얼굴 찡그리고 앉았다 무릎 아프니까 일어섰다면서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하다 얘들아 이런 사과 말고요.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은 민주당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고 사과해 보세요. 시장 선거, 다음 선거 제절로 이깁니다. 쉽게 이깁니다. 사과하는 이 염치 없는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이리저리 떠도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아침에 어떤 분이 강하게 비판하더라고요. 대선 후보로 나가서 갑자기 내가 아바타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내가 아바타입니까? 하고 계속 물었던 안 후보네, 안 후보. 대권 수업 좀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은섭판이라고 요즘 헤어 컬러는 제대로 각을 잡았던데 진짜 그렇게 했어야죠.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좌우 아우르겠다고 할 때 제가 콤파스 정치는 두 다리가 튼튼해야 한다고 꼬집은 적이 있었는데 귀에 들어갈 리는 없었겠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싶고 카타르시스를 공유할 설교를 하셔야지 엉뚱한, 비록 성서적으로는 사실일지라도 청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을 내뱉고 나서 장황하게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말을 아예 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하고 나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특히 보수 진영 말입니다. 반사작용으로 덕볼심사 아예 치우십시오.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인도에 빗자루 정당 있죠. 제3지대 완전히 쓸어버리는 이 빗자루 정당 한번 닮아 보십시오. 윤 총장님께 제가 기대해 봅니다. 사실 윤 총장님도 원죄가 있어요. 그건 아시죠? 그러나 유권자들은 원죄를 따지는 것이 현실의 문제보다 크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당신의 원죄를 따질 것이고, 현재와 앞날이 캄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힘을 모아 주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쓰다 보니까 윤 총장 지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처음보다는 달라졌는데요. 이것이 제 마음이니까 이대로 계속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